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재생에너지 파트 2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파트 1이 전반전이었다면 파트 2는 후반전이겠죠. 즉 재생에너지 파트 1에서 배웠던 내용과 함께 이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풍력 에너지와 수력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에너지와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에서 나타낸 것처럼 먼저 풍력 에너지와 수력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와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와 원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람이 돈이 되게 만드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태백시 원동마을인데요. 이 원동마을 이야기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신에너지 처음 참여를 하니까 용도일에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향상된 수익을 주민들에게 공유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원동마을 주민들은 이득이 있게끔 좀 하려고 이제 동서발전이나 이제 강원도 이제 같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인식이 안 돼 있어요. 태백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풍력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긍정적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태백 가덕산 풍력이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백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는 주민 참여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채권 투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투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 건설과 운영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는 큽니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는 지역 건설업체라든가 지역 기자재 공급업체, 또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운영 과정에서 가덕산 풍력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지역 인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태백 시민 고용 효과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인근 지역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데 상수도 시설 공사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향토 장학재단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기부나 지역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지역 기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운영되는 동안 계속 지역 주민과 상생을 하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보도가 좀 많이 돼서 주민 참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마을에도 이제 참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신에너지 처음 참여를 하니까 이득이 좀 남아서 좀 용도일에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득이 좀 많이 생겨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잘 보셨죠?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거 풍력 에너지, 풍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인데요. 이 정의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변환하여 전기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이다 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요. 블레이드라고 하는 풍차 날개에 부딪히게 되면 이게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하면 발전기를 통해서 발전기를 돌리게 되고 전기가 만들어지죠. 전기가 만들어지면 변전소를 통해서 전압이 높여지고요. 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을 풍력 에너지, 풍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람이 많이 부는 산이나 해안선이 길어 우리나라에는 적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설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한 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소음이 좀 발생하고요. 새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네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대규모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력 에너지입니다. 수력 에너지는 어떤 거냐? 이게 댐입니다. 댐인데요. 여기 물의 위치 에너지를,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발전기의 수차를 이용해서, 여기가 수차입니다. 수차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얻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자, 원리는요. 여기에 이 취수구에 있는 부분이 열리게 되죠. 열려서 여기에 있던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때 수압이 엄청나죠. 이 수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물의 압력에 의해서 수차가 돌아갑니다. 수차가 돌아가면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발전기는 변압기로 연결되고 우리가 필요한 곳까지 전기 에너지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수력 에너지는요. 먼저 전기 생산에 연료비가 들지 않고 오염물질이 없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수력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만든 댐이죠. 댐은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 농업 영수 등으로 다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발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댐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지리적 제약이 있는 것도 이 수력 에너지의 한 가지 단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해서 어떤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과 배달 음식 문화가 발달한 오늘날 우리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먹거리들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식생활로 인한 문제점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매일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전국 13,000톤, 5톤 트럭 2,600대의 분량입니다. 그동안 땅에 묻거나 먼 바다에 버렸던 음식물 쓰레기 폐수가 2013년을 기점으로 모두 금지됨으로써 환경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 오염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연간 8천억 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885만 톤 CO2, 이로 인한 경제 손실 비용도 연간 20조 원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하루 380톤, 5톤 트럭 64대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요? 환경오염은 물론 대체 에너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바이오매스 시설이 바로 해법입니다. 바이오매스 시설은 유기물로 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자원, 즉 친환경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미 고양 바이오매스 시설을 운영하여 친환경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거되어 온 음식물 쓰레기에서 젓가락, 밥그릇과 같은 이물질을 골라내고 음식물 쓰레기는 잘게 분쇄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 잘게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는 소화주라는 커다란 수조에 모여지고 그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미생물이 섭취하여 바이오가스와 퇴비 원료로 변합니다. 소화주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는 지역 난방공사로 운반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따뜻한 온수 생산에 이용됩니다. 소화주에서 나오는 퇴비 원료는 퇴비 생산 시설에서 톱밥과 함께 발효시켜 퇴비로 만들어져 농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화주에서 미생물에 의해 정화된 폐수는 폐수 정화 시설로 모여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되어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발생하는 악취는 800도의 높은 고온에서 한번 태우고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경도 지키고 에너지로도 활용하고 쓸모없던 쓰레기의 일석이조 멋진 변신 과정 잘 보았나요? 네, 선생님도 잘 보았습니다. 자, 경기도의 고양시에 있는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한 사례 잘 보셨나요? 이 바이오 에너지에서 한번 학습해 볼 건데요. 바이오 에너지의 정의는요, 살아있는 생물체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든, 열분해시켜서 만든, 발효시켜서 만든 에너지를 바이오 에너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작물이나 가축의 배설물, 음식, 쓰레기, 나무 등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바이오 에너지를 일정 기간 발효를 시켜, 쉽게 말해 썩히는 거예요. 썩혀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메탄가스. 이 메탄가스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방귀 뀌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메탄가스라고 하는데요. 그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발생된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발전기, 전기의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이 바이오 에너지의 특징은요, 먼저 공해 물질을 적게 배출하여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되는 원료가 고갈될 문제가 없는 재생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과 전기뿐만 아니라 난방, 수송용 연료 형태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원료 확보를 위한 넓은 토지가 필요하고요. 지역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아주 좋은 재생에너지로 탄생하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재생에너지를 제시할 건데 이 재생에너지는 땅 깊은 곳에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정의입니다. 자,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 이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땅속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지표면과 가까운 땅속의 온도는 대략 10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열 펌프를 이용하여 냉난방 시스템으로 이용 또는 지하 300m 이하는 온수나 증기를 만들어 열 교환기와 터빈을 이용해서 전력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이죠. 이 지열 에너지의 특징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이고요. 사계절 모두 냉난방과 온수 사용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열 교환기가 땅 속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발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돌발 퀴즈입니다. 자, 풍력 에너지와 수력 에너지의 공통점은 친환경 에너지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요? O입니다.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어서 등장한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풍력에너지. 풍력에너지는 바람에 무슨 에너지를 변환하여 전기를 얻어낼까요? 바로 운동에너지를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풍력에너지는 우리나라에 적합하고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대규모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 위에뿐만 아니라 이런 해양, 바다에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소음이 발생한다는 문제, 새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력에너지입니다. 수력에너지는 물에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킬까요? 바로 위치에너지입니다. 이 수력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요. 다방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댐을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투자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요. 건설에 지리적 제약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에너지는요. 살아있는 생물체의 열분해를 시키거나 무엇을 얻은 에너지를 말하죠? 바로 발효시켜 얻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자, 보통 특징은 친환경적이고 연료의 재생성이 가능하며 에너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원료 확보에 제약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열 에너지입니다. 지열 에너지는 지구의 내부에 있는 마그마에 의한 땅속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지열 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요. 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 비용이 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사계절 모두 냉난방과 온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활동 안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한 후에 수력, 풍력, 바이오, 지열 에너지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우리 주위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